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딸을 낳은 30살 주부입니다. 10달을 못 채우고 양수가 터져서 급하게 출산을 하고 지금은 산후조리 중이에요. 아이를 낳고 이제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나 했더니 시어머니가 자꾸 제 신경을 긁네요. 제가 예민한 건지 남편이랑도 계속 다투게 되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가정주부세요. 시아버님이 주시는 생활비로만 돈을 쓰고 계세요. 저는 결혼 전부터 회사 생활을 오래 했고 또 집에서 따로 용돈도 받고 지냈기 때문에 사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게 있으면 고민 없이 쇼핑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를 본인이랑 비교하시면서 저한테 돈을 너무 펑펑 쓴대요. 그리고 약간 저를 못마땅해 하시기도 했고요. 시어머니께서 약간 고지식 하시고 절약하시면서 사시는 거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께 따로 용돈 챙겨드리면서 나쁘지 않은 사이를 유지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임신하고 나서 산후조리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을 때부터 시어머니의 간섭이 더 심해졌어요. 저랑 제 남편은 2세 계획으로 한 명만 낳아서 그 아이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고 키우자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저에게 인생에서 출산은 한 번일 거고 또 출산하고 관리가 많이 필요하다는 친정어머니의 말에 강남에 유명 연예인들이 많이 다녀갔다는 고급진 산후조리원을 예약했었습니다. 그 산후조리원이 웬만한 직장인 연봉 정도로 꽤 높은 금액이었는데요. 거기서 해주는 서비스나 신생아를 돌보는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시설이 마음에 들어서 아끼지 않고 결제했어요. 사실은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주신 돈이었죠. 친정에서는 제가 큰딸이라 첫 손주이기도 해서 친정에서도 많이 해주려고 하세요. 그런데 비싼 산후조리원 간다고 떠벌리고 다닐 일도 아니어서 남편한테만 금액을 말해주고 입단속을 시켰었는데요. 다 같이 시댁에 모였던 날, 남편이 입방정을 떨어서 제가 얼마짜리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지 시어머니의 귀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난리를 치셨어요. 얘, 너만 강남의 초호화 조리원에 들어가니? 네 시누이도 곧 출산인데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무슨 소린지 살짝 당황했죠. 너무 비싸서 지금 나를 혼내시는 건가? 그런데 시누이 이야기는 왜 하시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시어머니께서는 그럴 돈 있으면 나를 줘라. 내가 너 산후조리 시켜주마 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황한 저를 본체만체 하시면서 꿋꿋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산후조리원 당장 취소해. 알았지? 저도 그때까지는 시어머니가 어렵고 무서워서 알겠다고 하고는 산후조리원을 포기해야 했죠. 속 없는 남편은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럼 우리 엄마 한 달에 얼마 줄 거야? 이러고 앉아있네요. 며칠 후 시어머니께서 2달 산후조리 해주는 비용으로 600만 원을 달라고 하셨네요. 제가 본래 가려고 했던 조리원의 절반 가격이라면서 어찌나 생색을 내시던지 자기가 애 둘 키우면서 아이 잘 볼 수 있다고 엄청 자신감 넘쳐 하세요. 저는 조리원 나오면 집에서 도우미 불러서 2달은 꿈쩍도 안 하고 애만 볼 생각이었거든요. 어쨌든 시어머니가 자기가 다 하시겠다고 하시니 그래, 될 대로 되란 식으로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러나 그게 실수였네요. 집에서 애는 울고불고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서 저더러 애기 분유 타라, 애기 안아라, 업어라. 저 쉬게 해주려고 오신 분이 오히려 상전처럼 구는 거 있죠. 그래서 남편한테 시어머니 지금이라도 보내고 제대로 된 산후도우미 불러달라고 했네요. 그래도 시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오셔서 아기 봐주시고 그러셔서 돈은 그대로 드렸어요. 어차피 조리원 취소하고 남은 돈이 있어서 그 돈으로 산후조리 도우미 불렀고요. 이렇게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 싶었는데요. 한 달 정도 후에 시누이가 아기를 낳았어요. 저는 한 달이라도 먼저 출산한 경험이 있으니까 시누이에게 축하 전화를 걸었고 아기 낳고 이런저런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아가씨 출산한 거 축하해요. 많이 아프죠? 몸조리 잘해요. 시누이는 언니 저 지금 산후조리원인데 여기 너무 좋다. 호텔 같아요. 평생 있고 싶네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전 약간 어이가 없었어요. 며느리인 저한테는 돈 아깝다고 산후조리원 취소시키시더니 딸은 조리원에 보내주신 거 있죠. 저는 그래도 시누이 시댁에서 해주신 거라고 믿고 좋겠네요 아가씨. 저는 산후조리원을 못 가봐서 정말 좋겠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신우이의 말은 정말 어이가 없었네요. 언니 고마워요. 이거 다 언니 돈으로 하는 거라던데요. 몸 잘 풀고 나갈게요.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제가 시어머니께 드렸던 돈으로 신우이 산후조리원을 잡아주신 거였어요. 이게 정말 말이 되나요? 그래, 아무리 딸처럼 생각하겠다고 그래도 친딸은 비싼 산후조리원 보내고 싶으신 친정 엄마 마음이니까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죠. 저도 어느 정도 몸조리가 끝나고 저희 친정 엄마께서 집으로 오셨어요. 친정 엄마가 와서 별거 안 해주시는데도 지난번 시어머니가 저희 집 와 계실 때보다 엄청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 오실 때 정말 귀한 음식 많이 챙겨가지고 오셔서 며칠간은 전복이나 성게 넣은 미역국으로 호강도 했죠.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들고 오셔서 저희 집 냉장고가 거의 포화 상태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보리굴비, 전복, 꽃등심, 갈비 등등 시골에서 엄마가 직접 만들어서 가져오신 것도 있고 무엇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어알도 직접 손질해서 가져오셔서 너무 감동했었죠. 그건 정말 손이 많이 가서 제가 아껴 먹으려고 냉장고 한켠에 고이 모셔둔 음식이었어요. 몸도 무겁고 아기도 보느라 며칠간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네요. 소스로 끓여놓은 미역국에 밥만 대충 말아서 먹거나 냉장고에 있는 엄마 반찬들 전자레인지에 대충 데워 먹고 아기 보기에 바빴어요. 며칠 뒤에 시어머니가 집으로 오셨네요. 시누이가 제 돈으로 산후조리원 들어갔다는 걸 제가 알아버려서 민망해서 오신 것 같았어요. 제가 그래도 어머니 어떻게 저는 조리원 예약한 것도 취소시키시고 제가 어머님 드린 돈으로 아가씨 조리원을 보내주세요. 섭섭해요 하고 웃으면서 약간 돌려 말했어요. 그러고 말았죠. 뭐 제가 시어머니한테 복수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시어머니 미안한 건지 찔린 건지 괜히 목소리가 커지시더라고요. 얘, 너는 내가 산후조리 직접 해줬잖니. 이런 시엄마가 어딨니? 야, 그리고 막말로 내가 너한테 꽁돈 받아간 것도 아니고 내가 네 애 봐주고 너 대신 집안일에서 내가 직접 벌어간 돈으로 내 맘대로 쓴 거잖니.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신 김에 저녁까지 드시고 가신다고 남편 올 때까지 손주 봐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저는 밀린 잠을 자러 들어갔죠. 그런데 너무 고단했었는지 일어나 보니 캄캄한 오밤중인 거예요. 남편은 씻고 나와 잘 준비까지 마쳤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깨웠느냐고 했더니 제가 너무 곤히 자서 그냥 뒀대요. 시어머니 계신데 그렇게 자게 냅두면 어떡하냐고 남편에게 뭐라고 좀 했더니 엄마가 일부러 너 깨우지 말라고 하셨어 라네요. 그래서 밥은 누가 차렸냐고 했더니 어머님이 차리셨대요. 냉장고에 맛있는 게 너무 많다면서 제가 차려주지도 않아서 몰랐는데 어머니가 항상 푸짐하게 차려주셔서 너무 잘 먹었다고 하대요. 차라리 다행이지. 자기 애 보느라 피곤해서 주방일 하나도 못해서 장모님 음식 제대로 차려 먹지도 못했는데 마침 우리 엄마가 와서 제대로 먹었네 하는 남편. 진짜 때리고 싶었어요. 그걸 사위랑 시어머니 먹으라고 해온 것도 아니고 아기 낳고 몸조리하는 딸 먹이려고 시골에서부터 바리바리 싸운 우리 엄마 음식인데 서운했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잘 먹었다니까 만족하고 저는 깨어나 배고파서 밥에 물이나 대충 먹고 자려고 주방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엄마가 만들어온 연어알이 생각나서 냉장고를 열었는데 이게 웬일 저희 친정 엄마 음식으로 꽉꽉 들어차 있던 냉장고가 허전한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는 한 입도 먹지 못했던 연어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잠자리에 들려는 남편을 끌고 와서 물어봤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비싼 재료들이랑 음식들 냉장고에서 꺼내지도 않는다고 저희 집에 있으면 먹지도 않고 다 쉬어서 버리겠다며 몽땅 들고 가셨대요. 저한테 말도 없이요. 저는 그동안 산후 우울증이랑 아기 보느라 쌓인 스트레스까지 다 폭발해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친정 엄마한테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남편이 절 달래주는데 짜증나서 밀쳐버렸어요. 그리고 울면서 소리를 질러댔어요. 우리 엄마 부산에서부터 저거 다 싸들고 왔어. 출산한 딸 먹이려고 밤새 음식해서 들고 오셨는데 나는 뭐 하나 먹어본 것도 없는데 오빠랑 어머니만 먹고 그걸 또 가져가셔? 남편이 먹을 것 가지고 왜 어린애처럼 구냐며 정 먹고 싶으면 시댁 가서 먹으면 된다고 저를 달래더라고요. 화가 나서 더 뭐라고 하고 싶었지만 방에서 저희 딸이 잠에서 깰까봐 더 뭐라고도 하질 못했네요. 그날 먹었던 맨밥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그리고 저는 다음날에 바로 시댁으로 아기를 업고 쫓아갔어요.
저희 엄마께서 만드신 연어알이라도 가져오려고요. 시댁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신우이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 왔어요 아가씨 하니까 문은 안 열어주고 안에서 허둥지둥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뭘 하느라 이렇게 문을 안 열어주나 싶어서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갔어요. 문 열고 들어간 시댁 거실은 아주 진수성찬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희 집 냉장고에 있던 저희 엄마 음식들, 갈비에 굴비에 성게알, 연어알까지 그 많은 걸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자기 딸 먹이고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이성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렸어요. 나는 한 입도 못 먹은 우리 엄마 음식을 왜 이 집 식구들 입안에 쳐넣는 거예요? 제가 말을 좀 세게 해서 그런지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저희더러 미쳤냐며 정신 차리라고 하대요. 이깟 음식이 뭐가 대수라고 시댁에 와서 그런 쌍스러운 말을 내뱉느냐고요. 내 말투가 쌍스럽다고? 남의 집 음식 훔쳐와서 그거 처먹는 니들이 더 쌍스러워 하면서 저는 식탁 위에 저희 엄마 음식들을 하나하나 다 도로 포장해 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지금 뭐하는 짓이냐며 중간에 말렸지만 제가 악착같이 다 챙기니까 뒤에서 혀를 끌끌 차시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연어 하나하나 다 발라내서 만들어온 음식을 왜 니들만 처먹냐고 온갖 지랄을 부렸네요. 그때 뒤늦게 주차하고 올라온 남편이 제 모습을 보더니 말렸지만 저는 넌 여기서 네 엄마가 해주는 밥 처먹고 와. 나 따라오려면 넌 나랑 이혼 도장 찍는 줄 알아. 그러니 따라 나오진 못하더라고요. 그때 미친 며느리 같았겠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속이 다 후련해요. 그날 이후로 시댁과 인연은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남편도 제 눈치만 보고 있죠. 명절 되면 시댁 가자고 한 소리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혼 서류 들이밀려고요. 처음에 시어머니랑 시누이한테도 전화통에 불이 난 것처럼 전화가 왔는데요. 산후조리 내 돈으로 한 거 토해내고 싶지 않으면 연락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실 그것 말고도 제가 시어머니랑 시누이한테 이것저것 용돈 주고 사드렸던 게 많거든요. 그거 다 내놓으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연락 안 하는 듯 하네요. 아무튼 지금은 아기 커가는 모습 보면서 마냥 즐겁게 보내고 있네요. 시댁 안 가도 되니까 더 좋아요. 앞으로 시댁 같은 거 없다고 치고 살려고요. 한번 미친 척 해주니까 인생이 한결 편안해지네요.